자, 이번에는 수치 적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분의 기초를 봐가지고 여기 개방 형태하고 폐쇄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우리 뭐 따로 이렇게 강의 자료에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을 수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를 0부터 1까지인데 간격을 0.1 단위로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를 사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인 x. 자,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 플롯 한번 해볼까요? 플롯 x하고 y. 그 다음에 별표 다시. 자, 이렇게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은 뭐 사인인데 사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지만 지금 2분의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3.14 나누기 2니까 1.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중간 단위만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어요? 적분을 할 때 사인을 알고 있으면은 이걸 역도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사인인지 아닌지 이 점만 가지고 우리가 알 방법은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우게 되는데, 자, 생각하기 싫다. 우리는 보통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따지기 있지만 정말 대충 값을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뉴턴 코츠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우선 요 개방 형태하고 폐쇄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개방 형태하고 폐쇄 형태는 개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 지점에 값이 포함되지 않고 폐쇄 형태는 처음과 끝 지점에 값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언제까지? 이 다음 값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요거의 면적이 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는 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요 값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0.2부터 시작해가지고 0.3까지 요거의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값에서 요 면적이 되는 거겠고, 이 다음 값에서 이 면적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에서 이쪽으로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처음하고 마지막 지점의 값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기 현재 값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간격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네모난 칸이 보이시죠? 요거만큼의 면적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거를 매트랩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요 값의 y값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걸 배웠죠. y라고 치면은 1부터 마지막 값이 있는데 처음 값하고 끝의 값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죠. 제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부터 end -1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 제외하고 그 다음에 0.8 제외한 요 나머지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간격은 0.2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간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간격이 0.1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0.1을 곱해줬어요. 그 다음에 합을 해주면 되겠죠. sum. 자, 요 값이 정말 대충 구한 적분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사각형 이렇게 요 사각형으로 요거의 면적이 대충 0.417 정도는 된다. 근데 이거는 오차가 크죠. 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거니까 처음에 있는 요 부분은 오차가 되겠고, 이 사각형에서 이 위에 있는 부분도 오차가 되겠죠. 이 위에 있는 부분도 오차가 되고. 자, 오차는 큰데 어쨌든 대충 값은 이 정도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겠죠? 왜냐면은 안쪽으로 그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뉴턴 코치의 그러면은 폐쇄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개방 형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마지막 값하고 끝 값이 포함이 안 된 거고, 개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니, 폐쇄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서 이렇게 바깥 지점으로 가는 거겠죠. 이 지점 바깥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 그러면 바깥으로 계산을 해서 이 지점의 사각형의 크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모든 지점의 값이 다 포함이 되겠죠? 대신 이거에 대한 총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린 거니까 이 부분의 오차는 작은 게 아니고 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썸을 해서 이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y에다가 0.1을 곱한 다음에 그냥 합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적분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범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 적분값은 0.417보다는 크고 0.5보다는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프를 보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개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 선을 이렇게 구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 거니까 이 부분은 오차인데 실제 적분값보다는 적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쇄 형태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이 부분이 오차인데 실제 값보다는 크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또 이걸 적분했을 때 범위를 대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0.417에서 0.5까지 사이의 값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한번 요 적분식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게 타다리꼴 공식을 이용한 적분인데, 자, 이 부분에 있는 함수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함수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에디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함수를 제가 exp10_1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n, 그 다음에 a, b를 넣었고요. 자, a하고 b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은 얘 구간을 몇 개로 나누느냐, 자, 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틱하고 톡은 수행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고요. 자, 함수를 일단 여기에 우리가 예제 나온 것처럼 저 fx를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연산자 앞에 점 붙이는 거는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간은 그러면은 h의 구간을 계산할 방법이 있는데요. h의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은 총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A부터 B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B 빼기 A를 한 다음에 이거를 구간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간격 H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간격을 알고 그 다음에 X를 A부터 B까지 H로 이렇게 콜론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구간을 한 번 더 계산하는 방법은 린스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지금 앞에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여러분들 1번, 2번 따로따로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하고 10개 구간으로 나누는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0개 너무 많으니까 5개로 할게요. 자, B는 2 넣고 A는 0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H의 구간을 계산하는 거는 자, B에서 A를 빼고 그 다음에 구간의 개수를 아까 5개 하자고 했죠. 5개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0.4가 이렇게 계산이 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x 변하는 x는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a부터 h 그 다음에 b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 0, 0.4, 0.8, 1.2, 1.6, 2 이런 식으로 각각 구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콜론 연산자 사용해 가지고 행렬 x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많이 했었던 린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자, 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몇 개의 점으로 나누냐. 자, 이게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게 5개 하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처럼 0, 0.5,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 자, 이거를 5개로 나누기 때문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우리가 간격을 구간을 5개로 했다. 그럴 경우에는 점이 6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5 플러스 1을 해줘야지만 위에서 한 거와 같이 간격이 이렇게 5개 구간으로 5개죠. 5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린 스페이스 할 때 이렇게 1을 더하고 안 하고가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근데 린 스페이스의 단점은 점하고 점 사이의 간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린 스페이스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h 간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떤 지점 2개를 잡아가지고 그 두 지점의 차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두 번째 빼기 x의 첫 번째.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간격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간격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은 맨 끝에 해서 맨 끝에 그 전에 거를 빼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999 나오는데요. 자, 이게 린 스페이스의 문제점인 거죠. 자, 실제적으로는 이게 컴퓨터가 표시하는 부동수점에서의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격을 정확하게 할 때는 린 스페이스를 하는 것보다 이 콜론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자, 근데 뭐 실제 값에는 그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 첫 번째 방법 해보시고 두 번째 방법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린스페이스보다는 이렇게 차분이 아니고 이제 간격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때는 요 콜론 연산자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적분식을 보시게 되면요. 1번, 2번 이렇게 나눴죠. 자, 여기 그 부피 계산에 대해서 적분식을 보게 되면은 처음하고 끝값은 2로 나눠주고 나머지 함수값들은 이렇게 다 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결국은 처음하고 끝값을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x의 첫 번째 값을 f에다 놓고요. x의 마지막 값 이거를 끝에가 놓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x를 했을 때 x의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x의 엔드 값. 자, 요 두 가지 이 값은 빼고 x의 두 번째부터 엔드 빼기 1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만 계산을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하고 끝의 값은 여기 이렇게 별도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값을 계산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익명함수로 선언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요 간격 h를 곱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요 함수값에 대해서 계속 누적해가지고 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요 함수값을 그대로 입력을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y를 제가 선언을 했나요? f는 x 파이 곱하기 자 이거 그냥 제가 탄젠트로 할게요. 일일이 치기 좀 그러니까 탄젠트 x로 하겠습니다. 자 y x의 두 번째 f의 x의 두 번째부터 엔드 빼기 1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이거를 포로 푸문을 안 써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계산된 식이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할 때는 이 반복문 사용하는 게 생각하기에는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이 완료가 있으면은 속도를 좀 빨리 하려면은 이 벡터 연산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커맨드 창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 반복문을 사용을 해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류가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exp 10 언더바 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 앞에서 0부터 2까지의 부피가 정답이 11.7286이네요. 자 그러면은 0부터 2 개수를 한 10개 넣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은 11.770479가 이렇게 나오죠. 자 정답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약간 오차가 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20개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구간을. 자, 그렇게 되면 11.77에서 11.73으로 낮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 늘려서 한 100개 정도 할까요? 자, 100개를 하니까 12.729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오차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간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계산식은 계산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제가 틱톡을 사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출력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10개 구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0.003초 그러니까 3ms 정도 되죠. 20번 하니까 0.33 33ms가 됐어요. 자 0.008 자 이렇게 되면은 8ms로 올랐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수행 시간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예 한 10,000번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컴퓨터 빠르니까 10,000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뭔가 살짝 렉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엔터 치니까 살짝 멈췄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10,000번 하니까 이 포로프문이 10,000번이 돌아야 되는데 반복문이 그럴 정도의 시간은 0.47초가 나오는 거죠. 0.48초 0.38초는 눈 깜빡하는 것보다 살짝 더 느린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 아예 10만 번이 하고 100만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네요. 자 어떻게 돼요? 4초 한 4.5초 정도 걸리죠. 자 100만 번 하니까 4.5초가 나오고 여기 나오는 답이 11.7286127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11.7286까지만 얘기했죠. 자 100만 번 하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되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정확도가 그러니까 정밀도죠. 정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행 시간은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매트랩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복문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 수행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 함수값을 곧바로 연산을 해가지고 벡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저장을 하고요. 자 10만 번을 수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결과는
자,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는 4.6초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0.003초 정도 이렇게 3ms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값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11.7286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방법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벡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얼마나 잘 이렇게 스크립트로 옮기느냐,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계에서는 요 방법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개념이 이해한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이 있으면은 얘에 대해서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적분을 우리가 실제 매트랩 명령을 통해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벨로시티라고 했는데 그냥 전 V라고만 할게요. V는 0, 5, 10, 15, 18, 20, 30, 30, 30, 25, 15, 0.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속도를 가정한 거니까 자, 시간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0부터 5초 단위인 거죠. 5초 단위로. 그 다음에 랭스 v 빼기 1 곱하기 5. 자, 하게 되면은 0부터 60까지 5가 이렇게 증가된 형태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플롯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플롯 타임 그 다음에 v 별표 다시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제가 값을 뭐 하나 0, 3 이렇게 놨네요. 자, 다시 플롯을 하게 되면은 자, 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들을 대충 계산하는 게 사다리꼴이나 아니면은 사다리꼴 형식으로도 아니면은 직사각형 형식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트랩에서는 요 trapz라고 하는 명령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을 토대로 사다리꼴에 대한 공식을 자동으로 이렇게 적분을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죠. ptrapz 그 다음에 타임 v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99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값이 뭐냐? 자, 이 지점을 사다리꼴 공식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면적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x 지점이 관측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 정보가 같이 기입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적분식이 있는 거지. 요 값만 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 값이 측정된 간격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현업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 사다리꼴의 공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적분의 단계별 변화를 한번 또 볼 수가 있는데요. trapz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임 v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게 누적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속도고 거리니까 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플롯 한번 해보죠. 플롯 x d 자, 하고 x가 아니고 x가 아니고 제가 타임이라고 했죠. 자, 타임 하고 딜 하게 되면은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지금 그 그래프를 두 개를 이렇게 각각 그렸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지금 각각의 속도하고 거리를 같이 표현하고 싶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서브 플롯을 사용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서브 플롯 211. 자, 이렇게 하고 플롯을 하고 타임에 v, 그다음에 서브 플롯 2, 2, 1, 2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멋있는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속도에 대한 그래프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요 적분에 대한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거리, 이 시점에서의 거리, 이 시점에서의 거리, 이 시점에서의 이동거리, 이 시점에서의 이동거리.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 플롯 같은 경우도 몇 개의 인포메이션을 여러 개 이렇게 동시에 확인할 때 상당히 유용한 표현 방법인 거죠.